지금 상황은 뭐 대공황이니 금융위기니 하는 상황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미국 시장 관점에서만 봤을 때 가계 저축률이나 실제 소비나 그리고 기업들 실적이나 이런 게 지금 딱히 문제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반갑습니다. 한주제입니다. 지금 글로벌 성장이 많이 둔화되는 것 같고요. 주가는 호덜덜하게 떨어져가지고 이러다가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야? 걱정되시나요? 겉으로만 보면요. 걱정이 되게 많아 보이기는 하는 상황이에요.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 봉쇄, 그리고 금리 인상 이런 것들이 경제의 발목을 잡는 것 같아 보이거든요. 그리고 유가는 배럴당 170달러를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 됐고요. 인플레이션도 엄청 높다고 하죠. 이런 세계 경제에 대한 두려움이 제일 극명하게 보이는 곳이 바로 금융시장이에요. 일단 기술주와 암호화폐 이런 것들 자산이 되게 큰 타격을 입었죠. 그리고 미국 소비자 심리 지표도 보면 10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고 해요. 우울한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리고 지금부터 제가 팩트에 근거해가지고 조금 희망적인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그럼 지금 실제 경제 상황은 어떨까요? 지금 보면 사람들이 말하고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실물 경제 데이터는 꽤 견고해 보여요. 미국에서 소매 판매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비를 미래로 미루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데이터는 말을 하고 있어요. 소비자 심리 지표는 썩 좋지 않거든요. 근데 실제 소비는 줄지 않았다는 건데요. 예약 사이트인 오픈테이블의 글로벌 레스토랑 예약 현황을 보면 코로나 유행 이전의 예약률 기준을 초과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미국의 소매 판매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호텔 숙박 수요도 개선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미국의 가계의 경제 상황은 어떤지 한번 살펴볼까요? 미국 가계의 경우에는요. 가처분 소득 대비해서 부채가 지금 되게 낮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빚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소득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 사람들의 주머니 상황은 꽤 괜찮은 상황이에요.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요. 2007년, 2008년 미국 금융위기 때 대비해가지고 미국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부채 비율은 꽤 낮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GDP 대비 부채 비율이 한 지금 데이터로만 보면 80% 미만으로 보여집니다. 지난달 15일에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에 나온 내용에 따르면요. OECD 전역을 놓고 봤을 때 가계 저축률이 GDP 한 8% 정도로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해요. 그리고 미국의 경우에는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에 가계 저축률이 0%, 그러니까 제로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미국의 금융위기가 왔을 때는 쓸 돈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현재 미국의 저축률은 그때와는 비교도 안 되는 수준으로 높다고 해요. 미국에서는 올해 1분기에 작년 1분기에 대비해서 신용카드 지출액이 29%나 증가했어요. 그리고 특히 여행이나 외식에 대한 지출이 64%나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미국의 기업은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일까요? 지금은 미국 기업들 역시 과거에 비해서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이진 않는다고 해요. 이게 원자재 비용 상승 때문에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OECD 측정치를 봤을 때 기업들 상황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기업들은 투자에 대한 욕구도 여전히 높다고 하고요. 그리고 JP모건 분석가들은 전 세계 자본 지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3개월 동안 7.6%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작년 말에 비해서 기업들의 투자가 2배가량 증가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실제 상황은 나쁘지 않은데 주가가 죽쓰는 이유는 뭘까요? 지금 그냥 상황만 보면 높은 인플레이션 그리고 기업은 성장이 견고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실제 소비는 증가하고 있고 이거 되게 나쁜 상황 아니거든요. 현재 되게 상황은 좋아요. 이게 보면은 경기 침체와는 좀 거리가 먼 상황이라고 보이는데요. 그러면 주가는 왜 이렇게 죽쓰고 있는 걸까요? 이거는 두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낮아지는 저축률 때문일 수 있어요. 낮은 저축률은 코로나 이후의 보복 소비가 원인일 수 있다고 보는데요. 우리 코로나 때문에 외부 활동을 못 했잖아요. 그러면서 소비가 많이 줄었어요. 사람들은 이제 소비를 못하니까 그 돈으로 투자를 하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코로나가 끝나가고 그리고 이제 여행 규제도 풀리기 시작하니까 막 소비를 늘리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투자할 돈은 줄어들겠죠.
이런 원인이 주가 하락을 부추겼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가가 떨어지는 원인, 두 번째 원인을 꼽자면 고유가로 인한 불안감이 있을 거예요. JP모건은 유가가 배럴당 170불까지 갈 수도 있다는 진짜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수치는요, 지금 가격에서 약 50%나 유가가 오를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생활에서는 석유 의존도가 매우 높잖아요. 하물며 우리 지금 플라스틱 하루에도 얼마나 많이 사용해요. 근데 그 플라스틱을 만들려면 석유가 필요해요. 우리가 쓰는 대부분의 물건들, 그거 생산하기 위한 필수제죠, 석유는. 이 필수적인 원료가 비싸지면 물가 상승이 더 가파르게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소비자들 그리고 투자자들은 불안해지겠죠.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질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이 상황은 70년대 오일 쇼크 상황과 오버랩 돼가지고 많이 비유가 되고 있습니다. 70년대 오일 쇼크 같은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때만큼 저는 파급력이 클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 지금 전기차로 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70년대와 달리 우리에게는 석유에 대한 대안이 존재하잖아요. 원자력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태양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1970년대에 오일 쇼크 상황을 겪으면서 인류는 석유에 대한 대안을 창조했어요. 물론 유가 폭등이 그때와 좀 비슷한 분위기를 잠깐 자아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 당시 70년대만큼 그렇게 막 참혹한 상황에 이르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세상 일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지금 현 상황의 팩트만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은 대공황이니 금융위기니 하는 상황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미국 시장 관점에서만 봤을 때 가계 저축률이나 실제 소비나 그리고 기업들 실적이나 이런 게 지금 딱히 문제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다만 공포 심리가 너무 과해져가지고 갑자기 소비자들이 지갑을 탁 닫는다. 그리고 그게 장기간으로 이어진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겠죠. 지금 여기저기 신문 기사들을 살펴보면요. 미국 연준이 경기 침체 가능성을 시사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올해 미국 GDP 전망을 하향 조정했다라고 하죠. 또 물가 상승하고 저성장이 이게 함께 오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서 여기저기서 막 우려하고 있어요. 막 이런 상황들이 자꾸 신문에서 반복해서 나오니까 마음이 어때요? 불안해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소비자들은 되게 돈을 잘 쓰고 있지만 앞으로 이런 불안한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을 우려도 있어요.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진짜 어려운 상황이 닥칠지도 모르는데요. 근데 현재로서는 아직 아닙니다. 다만 중기적으로 주가가 좀 지지부진할 수 있다는 점은 마음의 준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주주님들 편안한 밤 되세요.